차트가 정배열인 것과 다른 문제라는 걸 그걸 왜 못 알아듣지? 그걸 모르니까 주식을 못 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면서 남한테 뭐라 그러니까 더 주식을 못 하는 거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주식을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주식할 바에야 때려치고 계좌 접자. 차라리 그게 낫다고. 이걸 못 알아들으면. 대표님. 필승! 대표님, 새로운 모자네요? 네, 새로운 모자입니다. 뭡니까? 888, 888. 힘차게 달려라. 슈퍼개미 888, 슈퍼개미 888. 오늘 제가 좀 목 컨디션은 안 좋지만 텐션이 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막힌 속이 막 고구마로 막 꽉 막혀 있는 그 속이 사이다로 뻥 뚫리는 그런 사이다 같은 느낌? 왜일까요? 제가 최근에 거의 3달이 됐네요. 2배 만들기를 한다고 했는데 시작하고서 거의 1,000만 원 손실이 나서 9천에서 힘들게 1억, 뭐 1억 800 이렇게 올라오면 또 내려가고 또 1억 900 올라가서 내려가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1억 1000 돌파를 힘들게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한번 보실까요? 정확히 3월 18일이었으니까 아직 만으로는 3달은 안 됐습니다. 2달하고 며칠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18일 날 1억을 딱 채워놓고 이제 19일부터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 여기 보시면 매매한 지 이틀차하고 3일차에 거의 960만 원을 손해를 났어요. 그래갖고 제 스스로 너무 당황스러웠고, 하지만 남자가 뭐 목표를 세우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뭐 9천 됐다고 슬그머니 빠지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설렁설렁 산 적이 없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뭔가 벽에 부딪히면 그 벽을 넘어가거나 벽을 뚫거나 아니면 좀 힘들면 벽에 잠깐 앉아있다 다시 일어나거나 뭐 이런 적은 있어도 벽에 있다고 등 돌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천천히 다시 해보자 해서 그 보시면 금액이 9,000에서 9,100, 9,200, 9,300, 9,400, 9,500 꾸준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1억을 돌파하고서 그 기세를 몰아서 1억 959만 원까지 왔었는데 그 1억 959만 원에서 다시 또 내려간 거예요, 1억으로. 그래서 다시 또 꾸역꾸역 해갖고 어제까지 1억 928만 원을 만들었었는데 요게 이제 하루가 지나야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추정 자산이 얼마냐면 1억 1,138만 원이 됐습니다. 박수! 예! 필승! 임무 완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만 텐션이 올라가면 보는 분들은 뭐 지만 좋아해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좋아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 1억으로 2억 만들기 이벤트 하면서 일단 첫 번째 100만 원 이벤트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원 댓글 이벤트에서 다 선물을 드렸고요. 200만 원 이벤트를 거의 한 2달 전에 접수를 받았었어요. 근데 2달이 지나서 지금 그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한 200분이 좀 넘게 접수를 했었는데 그럼 200만 원 이벤트니까 만 원씩 드리면 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다. 뭐 2달 동안 내내 안 보는 분들도 있죠. 뭐 이렇게 오다 가다 뭐 이벤트 하네 하고 접수하고 안 보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냐.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목, 금, 토, 일, 월 5일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마감까지 5일의 시간을 드려서 지난번 이벤트에 참여하신 한 200여 분 되시는 분들 중에 한 번만 더 링크에 규격에 맞게 다신다면, 만약에 그분들이 100명이라면 200만 원 나누기 100, 2만 원씩 상품권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분들이 50명이라면 200 나누기 50, 4만 원씩. 만약에 그 200분 중에 지금 2달 동안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이 20분밖에 없다. 그럼 200 나누기 20은 1인당 10만 원씩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의 예산은 어차피 200만 원을 이벤트를 하는 건데 2달 전에 한번 기입만 쓱 하고 지금 안 보시는 분들한테 굳이 선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변경을 했으니까 나 그때 했었는데, 그때 이벤트가 뭐였냐면 강남 아저씨의 댓글 달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해서 하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월요일까지 댓글을 다시면 조건에 맞는 분들 숫자 200만 원 나눠드립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1억 2천만 원에는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이냐, 요번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3년 전에 방송을 봤는데 오늘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또는 밸런스즈 아카데미 카페에 3년 전에 댓글을 달았는데 오늘도 다시는 분들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1억 2천만 원이 돌파할 때 우리가
선물을 드릴 건데요. 어떤 분들한테 선물 드릴 거냐면 라이씨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고정 댓글도 달고 카페에도 안내글이 나가겠지만 제가 2021년도에 당뇨에 걸리고 뭐 좀 새로운 새해 결심 이런 거를 2021년도에 글을 한 3, 4개를 쓴 게 있는데 2021년에 이세무사의 글에 300개에서 400개 댓글 달린 글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댓글 중에 하나라도 쓰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 여기 아직도 3년 동안 카페도 보고 유튜브도 봅니다. 인증을 해주시면 그 아이디가 남아있으니까 뭐 인증을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링크에 그것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뭐 아이디 아이디 누군데 어느 글에 나 댓글 달았었다. 그러면 300만원 이벤트잖아요. 만약에 30분이 거기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300만원 나누기 30 만약에 10분이 적용된다면 300만 나누기 10 하면 1인당 30만원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요. 3년 전에 제 글에 댓글을 달았던 막 300개씩 달려있었던 그 분들이 그 아이디 분들이 아직도 제 유튜브를 볼까? 제 카페를 볼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 300만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해 다 하셨죠? 지난번 200만원 이벤트도 한 번 더 인증, 300만원 이벤트 새롭게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를 보면 2754포인트 마감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정말 좋은 갭상승이 나왔는데 요게 종가에 좀 이렇게 때렸더라고요. 그죠? 종가에 때린 것도 좀 아쉽고 어쨌든 음선이 나온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이야기가 이제 점점 여물고 있습니다. 올해 3번은 안 되지만 2번은 할 거야. 2번은 할 거야. 물가도 점점 잡혀가고 있잖아. 조용히 물가가 잡히니까 금리도 조용히 내려볼게. 요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3번은 아니지만 2번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지금 이 정도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6월 달에 2800 돌파, 하반기에 3000 돌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사실 되게 불안했었잖아요. CPI하고 FOMC가 같은 날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같은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CPI도 괜찮게 나왔고 그래서 FOMC도 괜찮은 효과를 줬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 또 신고가 쳤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음선 나온 건 아쉽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당연히 음선 나왔어요. 코스닥도 음선 나왔는데 최근 양선이 꽤 컸고요. 뭐 요 정도 음선은 자율 반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연속 상승에 대한 자율 반락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거래소 대형주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를 코스닥보다 훨씬 많이 올리게 1% 오르게 한 종목은 뭐니? 막말로 딱 반도체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2.75%, SK하이닉스가 3.26%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우리나라 증시의 시총 1위 산업이면서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좋을 때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댓글에 뭐 2차전지 추종자들 있어. 그분들은 왜 너는 반도체만 좋아하니?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금융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금융주가 요즘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차전지가 좋았을 땐 2차전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가 좋을 땐 반도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건 제가 지금 좋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니라 차트가 강한 그 흐름이 누가 봐도 차트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반도체는 지금 좋다. 금융주는 지금 좋다. 2차전지 지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인 취향으로 물어본다면 반도체도 차트가 좋고 금융주도 차트가 좋아. 근데 개인 취향으로는 반도체는 좋아하고 금융주 안 좋아한다니까. 2차전지는 개인 취향으로는 좋아해요. 근데 요즘 차트가 안 좋다고. 근데 이거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식을 해?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면 차트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여. 그게 문제라고. 이해하셨어요? 소위 이런 말인 거죠. 지 새끼만 이뻐하는 거죠. 저도 제 새끼를 다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제 새끼를 키워봤으니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차이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자기 자식이 이쁜 거고요. 주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좋은 거죠. 좋아하니까 샀겠지. 근데 좋아하니까 산 것과 그 종목과 그 산업이 정말 너무 좋은 트렌드에 맞게 차트가 딱딱딱 우상향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내가 좋아했지만 세상이 지금 안 좋아하면
차트가 안 좋잖아요. 정확히 이해하세요. 지금 제가 말한 반도체와 2차전지와 금융주를 이해하시면 돼요. 금융주는 밸류업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차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한다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대장이 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이 대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좋아요. 근데 저도 반도체를 좋아해요. 2차전지는 저는 원래 좋아하지만 요즘에 세상이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KB금융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융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KB금융이나 신한주를 보면 차트는 정배열이라니까. 차트가 정배열인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걸 그걸 왜 못 알아듣지? 그걸 모르니까 주식을 못 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면서 남한테 뭐라 그러니까 더 주식을 못 하는 거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잘못 주식을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주식할 바에야 때려치고 계좌 접자. 차라리 그게 낫다고. 모두 이걸 못 알아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최고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목이 있고요. 내가 선택한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바로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코스피 200 전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에서 엊그저께 포스코 엠텍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랐고요. 한국가스공사 요거 제가 정확히 틀렸어요. 근데 이건 틀렸다는 거 이미 한번 말했기 때문에 뭐 또 말하는 건 나는 인정할 줄 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저는 이 음선에서 이거 뭐 이틀짜리 3일짜리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지 않았네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특히 단기 매매자들이 요거를 사는 건데 중장기 투자자들이 살까 싶네요. 왜냐면 거래가 거의 없던 종목을 거래가 이렇게 터뜨렸기 때문에 거래가 죽으면서 쭉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좋아하지 않는 차트인데 단기 매매자들한테는 되게 구미가 당기는 차트일 수 있죠. 재료 자체가 일단 뭐 영일만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다음 SKC 같은 경우에 최근 급등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주에서 굉장히 좋은 차트 만들었네요. 어제 급등, 오늘 급등. 녹십자홀딩스, 대웅, 역별에 근접했던 제약바이오 반등 좋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우주 항공청이 새로 설립이 되면서 아마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정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재료에 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항공청이 그동안 없었잖아. 근데 생겼잖아. 생겼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안 그러면 왜 생겨? 할 일 없는데 왜 생겨? 할 일 있으니까 생겼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만들었고 청장도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걸 좀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보임들이 재료 가치로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우주항공주, 방산주들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최근 급등, 오늘도 상승. HD현대일렉 전화회에서 어제 전화회에서 전만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음식료도 오르고 화장품도 오르고 태양광도 올랐었는데 전력기기만 어제 좀 조정받았는데 오늘 또 다시 올랐어. 그러면 전화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지. 전화가 뭔데요? 유튜브 매일 안 보나 보네. 내가 몇 번 말했는데 그잖아요. 음식료주, 전력기기, 화장품,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얘네들이 요즘에 좀 돌아가면서 강한 애들이고 돌아가지 않고 강한 애들은 반도체 또는 자동차 요 큰 틀만 잡아놔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고. 롯데칠성 음식료죠. 명신산업 자동차고 SK하이닉스 3% 올랐고 한미사이언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움직였지만 역배열에서 움직였으니까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좀 좋지는 않았다. 근데 좀 꿈틀은 되네. 2차전지도 사실은 꿈틀은 되네라고 설명할 수 있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꿈틀은 됐네. KB금융 완전 정배열의 좋은 차트를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KGB 금융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금융주를 안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왜 안 좋아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야말로 개인 취향이라니까.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고 수출하는 가능성 있는 업종과 산업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저는 금융주는 성장주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수출은 더더욱 더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코스피 200 대형주들 한번 차트 봤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되는 애 있니? 없어요. SK하이닉스보다 거래 많이 되는 있니? 없어요. 그럼 일단 1, 2위가 다 반도체잖아. 근데 시총 1, 2위잖아. 반도체 거래가 좀 됐나 싶었는데 거래대금 3위가 뭐예요? 한미반도체야. 근데 한미반도체도 역사적 신고가고 이틀 급등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도체가 진짜 좋구나. 이거는 제 개인 취향이 아니라 거래대금 상위에서 오늘 읽어낼 수 있는 건
반도체가 좋구나. 반도체가 좋구나.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돼? 내 예측이 틀렸네. 뭐 틀리는 게 죄야? 틀린 거 틀리고 빨리 전략을 바꿔야지. 근데 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 저 새끼 말 바꾸는 거 봐. 그럼 말 바꾸지 말고 주식해봐. 어떻게 되나. 갖고 있는 거 상장 폐지되지. 카멜레온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시장의 흐름에 우리가 골프를 잘 치려면 힘을 빼고 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골프 잘 못 치는데 요즘에 좀 재미 붙였거든요. 스크린을 매주 쳐도 실력이 는다는 걸 느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골프 연습을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스크린도 여태까지 별로 안 좋아하고 해갖고 그냥 필드만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니까 늘질 않아. 근데 요즘 골프회를 만들고 스크린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스크린 치는 날인데 일주일에 한 번 치니까 필드 갔더니 늘었어.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을 일주일에 한 번 치고 필드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편인데 요즘에. 근데 이제 치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막 어떻게 백스윙을 어떻게 하고 막 힘을 잔뜩 주고 치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진동작용으로 치니까 오히려 더 좀 잘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 빼는 치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도 비슷하다고 봐요. 얘네가 진짜 대단하다. 이쪽으로 가야 돼가 아니고, 시장은 분명히 바람처럼 흘러가요. 시장은 높낮이 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이 테마가 올랐다 저 테마가 올랐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땐 내가 힘을 빼고 있으면 저렇게 쑥 따라갔다가 또 이쪽으로 쑥 따라갔다가, 반도체가 좋으면 이렇게 쓱 따라갔다가, 화장품이 좋으면 이렇게 쓱 따라가기도 하고. 그게 좀 몸을 맡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몸을 맡기지 못하면 거스르게 되죠. 그게 바로 역방향 매매라고 하거든요. 역방향에 걸려보면 약도 없어. 왜? 역방향에 걸려서 손절매도 못한다고? 1년 동안 반토막 나면 내 계좌가 반토막 나는데. 그래서 힘을 빼고 쑥쑥 따라다녀야 돼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좀 더 볼만한 것들은, 거래대금이 높으면서 상승률도 높은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래대금 높으면 상승률 높은 게 한국가스공사가 있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YC가 있고, 그리고 마녀공장이 보이죠. 마녀공장은 바로 화장품 관련주야. 그 화장품 관련주가 요즘 좋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매매 대응은 천지 차이겠죠. 화장품 관련주가 계속 오늘도 좋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전체 종목 상승률 보면 최근 특징이 뭐냐면 1조, 2조, 5조 이상짜리가 탑 30에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시총이 11조 5천억짜리입니다. 11조 5천억짜리가 오늘 9천억 거래되면서 20%가 올랐다.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짜리예요. 반도체 관련주 1조 7천억짜리가 역시 17%가 올랐다. 덕산 테코피아가 1조짜리예요. 1조짜리가 14%가 올랐다. 한국가스공사가 4조짜리예요. 4조짜리가 13% 올랐다. 삼성카드가 5조짜리예요. 5조짜리가 10% 올랐다. SD바이오센서가 1조 3천억짜리예요. 1조 3천억짜리가 10% 올랐다. 그러면 지금 제가 탑 30에서 1조 이상 막 5조, 10조짜리로 한 게 벌써 몇 개예요? 자, IQ 테스트 몇 개야? 뭐뭐야? 5개. 뭐뭐? 일단. 야, 5개 찍었지? 5개 찍었지? 한 5, 6개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자, 포스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또 오늘 또 라엘 씨 극한주금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로. 내가 라엘 씨한테 막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유튜브를 위한 재미. 방송 꺼지잖아요. 그럼 라엘 씨 오늘 수고했어요 이러는데, 이게 카메라에서 재미를 위해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YC, 덕산테코피아, 한국가스공사, 삼성카드, SD바이오센서, 이렇게 6개가 탑 30 안에 있는 1조 이상짜리라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탑 30에 뭐 화장품 관련주도 있고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 뭐 영일만 관련주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보다 제 눈에는, 저는 뭐 매일매일 보니까 제 눈에는 압도적으로 어느 한 테마가 강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릴 필요 없이 시총이 큰 애들도 강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요. 이 분위기를 흘러간다면, 이 분위기 쭉 제 몸을 맡겨서 이렇게 간다면 2,800도 볼 것이고 3,000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흐름을 맞출지, 또는 어떤 테마를 좋아할지는 계속 시장을 체크를 하면 돼요. 저 음전화에 말하고 반도체 말하고 자동차 말하고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강한지, 시장이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를 미리미리 예상해보고, 만약에 그 예상이 틀리다면
틀린 거를 또 받아들이고 다시 수정하고 예상하고 대응하고 수정하고 예상하고 대응하고 수정하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시장에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춰 나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 1억으로 2억 만들기 계좌가 첫 번째 계단에 올라갔어요. 10계단을 올라야 되는데 10계단 중에 첫 계단을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기분 좋아. 왜? 시작이 반이다란 말 있죠. 저는 이미 50% 달성한 거예요. 또 인생과 주식이나 모든 게 계단식 상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단식 상승이라는 건 왜 안 오르지 하다가 한 방에 팍 올라가는 건데 제가 1억 1천은 꽤 시간이 걸렸지만 1억 2천 3천은 금방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계단 올라간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 왜 안 오르지 하는 게 그 계단을 오르기 위한 에너지 비축, 근육 비축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 한 방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공부 하나도 안 할 때도 뭐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내 수익률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뭐 지수랑 비슷해요.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왜? 공부를 안 했을 때 지수랑 비슷했던 건 에너지 비축 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서 지수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는 그거는 에너지 비축 과정이고요. 그 비축 과정이 지나고 근육 비축 과정이 지나면 계단을 쫙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공부를 안 했을 땐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일 거예요. 확률적으로 공부 안 하고 하면 시장 지수 상승률이라니까. 시장 지수만큼 우리는 기대 수익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찍기만 하면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원숭이들이 딱 시장 수익률만큼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 수익보다 더 내려면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공부를 해도 시장 수익률밖에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 분 있어. 아니라고. 왜? 계단식이기 때문에. 그 계단을 올라가기 위한 힘은 계속 비축되고 있다. 그걸 제가 1억으로 2억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1억 천이 된 게 너무 기쁘고 1억 2천, 1억 3천 될 때마다 저 혼자만 기뻐하면 안 되니까 함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벤트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100억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